자, 25페이지 학생운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학생들은 3.1운동 이후에 이 3.1운동을 본인들이 직접 주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계속해서 독립운동에 뛰어드는 사례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특히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이 강해지면서 이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게 당시 인기가 많았다고 그랬었죠. 약간 평등, 뭐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상, 이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사회주의 운동이 특히 학생들한테 굉장히 영향이 많았었고, 이 사회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한 학생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단체가 24년에 만들어졌었던 조선 청년 총동맹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는 사회주의 계열의 학생단체들과 민족주의 계열의 학생단체들이 합쳐져 가지고 만든 굉장히 큰 일제시대 때 최대 규모의 청년 단체였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뛰어드는 사례들이 늘어났었는데, 제일 대표적인 학생운동 두 가지, 오늘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심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오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욕심만세 운동은 아까도 봤듯이 사회주의와 그의 영향을 받은 학생운동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순종,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이 사망하게 됩니다. 순종이 서거하게 되죠. 조선의 마지막 황제이자 일본에게 나라를 갖다 바칠 수밖에 없었던 좀 비운의 황제였었죠. 고종의 몇째 아들이었더라? 어쨌든 고종의 거의 유일한은 아니고 어쨌든 고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뭐 죽을 뻔도 많이 했었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국왕 자리에 오르게 됐으나 아빠가 이제 일본한테 쫓겨나고 나서 자기가 이제 국왕에 오른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고종 당시 장례식 날 찍은 사진, 여기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빠도 죽었고 나라도 빼앗겼고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모로 좀 운이 없는 그런 황제였었죠. 이 황제가 1926년에 사망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독립운동 계열들은 이미 3.1운동이 고종 장례식 날 일어났다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순종의 서거를 기회로 해서 제2의 3.1운동을 일으키고자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준비했던 사람들, 이게 당시 순종 장례식 당일날 사진인데, 준비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권오설이라고 하는 조선 공산당 출신의 사회주의 계열의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과 그다음에 이현상 학생단체의 대표였었습니다. 당시 학생단체의 대표였어, 고등학생이죠. 그다음에 천도교의 권동진 이라고 하는 민족주의 계열 등등이 합쳐져서 연합을 해가지고 60만세 운동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인산일에 맞춰가지고 순종의 이제 장례식 날, 마치 3.1운동이 고종의 장례식 날 장례식 며칠 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순종 장례일에 맞춰가지고 대규모 시위를 3.1운동, 그러니까 제2의 3.1운동이라 불러. 이거를 제2의 3.1운동 운동이라 부릅니다. 제2의 3.1운동을 일으키려고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요 권오설이 일단 체포가 됩니다. 다 걸려요. 사전에 다 발각됩니다. 다 발각돼가지고 지도부가 체포됐고, 권동진은 이제 자금 지원만 합니다. 자금 지원만 했고, 결국은 이제 학생단체만 남아가지고 학생단체가 주도로 해서 만세 시위를 전개하게 되죠. 학생단체가 주도를 해서 만세 시위를 전개를 하게 됐고, 이날 일본이 이미 눈치를 깠었어. 옛날에 3.1운동 때 한번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죽은 이 인산일에 조선인들이 뭔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사전에 체포하기도 했었고, 학생단체 운동들을 미리 사전에, 이게 당시 60만세 운동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게 일어날 거라는 거 알고 전국의 경찰, 특히 서울의 경찰을 쫙 깔아놨어요. 아예 그냥 운동조차도 못 일으키게 해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엄청나게 대규모로 3.1운동처럼 일어나지는 못한 그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당시 60만세 운동 당시에 뿌려졌었던 문서입니다. 문서에 보면은 뭐 대한 독립운동 뭐 그런 것들을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이쪽 부분이야. 일본 공장의 직공은 총파업하라. 노동자들이 총파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지주에게 소장료를 바치지 말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순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거야. 사회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60만 세 운동은 특히 학생단체가 사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순종의 장례식 날 일으킨 운동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고 요게 뭐 엄청나게 3.1운동처럼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지방 여기저기에서 좀 동맹휴학, 학교 때려치는 거죠. 학교 안 가는 거 이런 것들로 호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60만 세 운동은 막 금방 끝나기는 했었는데 요게 중요한 이유는 이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 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었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독립운동가들이 힘을 합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은, 여기 특히 민족주의 계열은 약간 돈 많은 애들이 많고 사회주의 계열은 좀 없는 농민 노동자 중심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얘네 둘은 원래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요 사이가 안 좋았던 두 계열의 민족운동 주체가 연합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연합을 하게 되면서 당시 이 두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국내에서 굉장히 제일 큰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민족유일당, 민족을 하나로 뭉치자라고 하는 민족유일당 운동, 다른 말로 민족협동 전략입니다. 민족협동 전략.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민족주의, 사회주의 싸우지 말고 하나로 모이자는 거죠. 하나로 모이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 민족주의가 나중에 남한이 되고 사회주의가 나중에 북한이 된단 말이야. 이게 이미 일제시대 때 한번 합쳐졌던, 통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했던 경험이라고 하면 좀 멀리 간 거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 하나로 합칠 수 없을 것 같았던 요 두 세력이 이미 일제시대 때 합쳤던 경험이 요거 말고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로 일제시대 때 제일 큰 독립운동 단체인 신간회라는 단체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이 합쳐져 가지고 만드는 일제시대 때 제일 큰 독립운동 단체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간회 창립의 계기가 됐었던 사건이 60만 세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잘 기억하고, 근데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제일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네가 제일 재밌어하는 건 요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더라고. 11월 3일 잘 기억하고, 내가 다른 날짜는 기억하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이거는 날짜 기억해야 되네. 이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11월 3일. 자, 60만 세 운동 직후에, 60만 세 운동이 26년이고 이제 29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한 3년 동안 전국에서 학생들의 독서회, 말 그대로 뭐 책 읽는 모임이죠. 책 모임이나 비밀단체 같은 학생단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일본 교육정책도 비판하고, 동맹휴학, 이제 다 같이 학교 안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을 벌였는데, 광주에서 학생운동, 요게 독서회입니다. 독서회 사진, 광주 독서회 사진입니다. 일진들 아니야. 광주의 책 읽는 모임이자 독립운동가들 모임이야. 독립운동가들 모임. 광주의 독서회 모임 사진입니다. 광주에서 근데 이 독서회가 활약을 해서 운동이 크게 일어날 수 있었던 직접적인 계기는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었는데, 이미 광주에서 당시 광주와 나주역을 오가던 통학 열차에서 요 한국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이 같이 이제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의 충돌이 있었어요. 이미 광주 학생 운동이 일어난 11월 3일 이전에 이미 여러 번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떤 충돌이 있었는지 하나씩 보면은 거의 1년 전이네. 자, 28년 8월 광주 농업고 5학년 모리사키 H가 지팡이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해서 우리 한국인 학생이 폭행한 거야. 29년 4월 하시모토가 광주 고등보통학교 6명과 마주쳤다가 집단으로 이것도 우리 애들이 때린 거야. 지나던 오시마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해 보복고타였다. 얘도 때린 거야 우리가. 그 다음에 29년 5월 광주중학교 후지가 나주역을 나오다가 우리나라 학생의 발을 밟았는데 사과도 없이 가버리니까 또 이것도 우리나라 애들 때린 거네. 그리고 광주중학교 3학년 곤도가 열차 밖으로 조선 사람들이 개를 잡는 광경을 보면서 야만적이다라고 히히덕거리자 30명이 또 가가지고 우리 애들이 때린 거야 이것도. 그래서 지금 우리 애들이 때린 것도 나왔지만은 일본인 학생들하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충돌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광주 학생 운동이 일어나기 3일 전 나주역에서 당시 박기옥과 이광춘이라고 하는 요 두 명의 여학생이 나주역에서 이제 열차 밖을 이제 나가고 있었는데, 역 밖을 이제 개찰구 밖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일본 애들이 장난을 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장난을 쳤는지는 당시 재판에서도 밝혀지진 않았는데, 얘네가 막 이제 여자애들을 막 놀리고 뭐 하니까는 옆에서 보고 있었던 박기옥의 사촌 동생이었었던 박준채라고 하는 학생이 열받아가지고 요 일본 학생 한 명, 얘가 이제 후쿠다라고 하는 놈인데, 후쿠다한테 가서 야, 너 치사하게 여자애들 막 이렇게 그렇게 놀리고 그러면 쓰냐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니까는 요 후쿠다라는 놈이 아니 조센징이 뭐라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무시했어.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박준채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걸 인터뷰를 했는데, 해방되고 나서 후쿠다가 뭐라 그러는 거야? 조센징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얘 면상에 주먹을 날려버렸어. 주먹을 그냥 확 날려버렸어. 그래서 얘가 나가 떨어졌어. 그래서 나주역 앞에서 박준채 친구들이랑 후쿠다 친구들이랑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나주역 앞에 있었던 일본인 경찰이 와가지고 둘이를 말리는데, 이제 얘네들이 잘 안 말려지니까는 박준채 따기를 때렸어요. 이 새끼 하면서 막 따기를 때렸어. 한국인 학생만 따기를 때린 거죠. 그래서 박준채가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면서 후쿠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 내일 학교 빠지지 마라. 뒤진다 너. 너 내일 학교 빠지지 말고 꼭 나와라. 너 내일 보자. 라고 말을 남기면서 30일 날 충돌이 일단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여기 이제 영화화 된 건데, 그 다음날, 31일 이제 이제 하교 열차였었는데, 하교 열차에서 후쿠다한테 박준채가 가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너 이 새끼 어제 사과해. 나한테 조센징이라고 그런 거 사과해. 나 무시한 거 사과해. 라고 하니까는 후쿠다가 또 이제 사과 안 하고 막 해가지고 결국 여기서도 또 싸워요. 그래서 막 싸우니까는, 당시 기차, 승무원이 와가지고 또 우리 한국인 학생 박준채만 이제 또 혼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당시 광주일보 기자가 있었어요. 일본인 기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한국인 학생들한테만 뭐라 그러고 해서 박준채가 이 열차 안에서 대성통곡 그랬대. 그래서 저 새끼들 전부 다 나만 가지고 막 그래, 그런 식으로 박준채가 여기서 막 엄청나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일보 당시 일본인 기자는 신문사에 가서 한국인 학생들만 잘못한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 학생들이 이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11월 1일 광주역 앞에서도 학생들이 충돌을 했다는 기사가 납니다. 지금 보면은 이 학생들이 충돌을 했고 2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면은 적어도 한 30명 이상은 싸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싸움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죠. 패싸움화 되는 거야, 이제. 광주고보 학생과 광주 중학생 학생들이 패싸움을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패싸움을 벌이기 시작을 했었고, 당시 신문 기사들은 전부 다 일본 애들만, 한국 애들만 잘못한 것처럼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이제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다 터트릴 그런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1월 3일 11월 3일 이날이 원래 일요일이었는데 일본 왕 생일이어가지고, 일본 왕 생일이 아니라 메이지 유신 기념일이야. 명치절, 메이지절이라고 해서 요거 기념식 한다고 애들 일요일인데 학교에 나오라고 한 거야. 일본인 교사들이랑 막 그런 애들이 학교 나오라고 한 거야. 애들이 쉬는 날인데 학교 나오라고 하니까 빡친 거야, 그치? 그래서 막, 일요일인데 무슨 학교를 나가면서 막 열받아 있는 상황에서, 시내 곳곳에서, 일본 애들과 우리 한국 학생들의 충돌 사태가 벌어지고, 이때는 이제 막 강목이랑, 얘가 나무 들고 왔네, 얘가. 강목이랑 막 칼까지 동원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한국 학생들하고 일본 학생들이, 얘는 곡괭이 들고서 찍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이게 아침에 벌어진 상황이었는데
이날 학교 나오러 가니까 빡친 거지. 근데 지나가다 일본 애들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제 싸움 난 거지. 그리고서 이제 학교에 들어갔어요. 교사들이 여기 말려가지고 다들 학교에 들어갔는데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 봤었던 여기 독서회가 광주 각 지역 학교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우리 시위하러 가자라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광주에 있었던 거의 모든 학교들이 가두 시위, 오후에 벌어졌던 가두 시위에 참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60만 세 운동 이후에 독서회 같은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이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 학생 운동이 확산되는 건데, 한일 학생들 간에 충돌이 벌어졌었고, 일본 경찰 그리고 광주 일보 그런 애들이 편파적으로 일본 애들 편만 되니까는 학생들이 대규모 가두 시위를 했었고, 광주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하니까는 전국에 있던 학생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너도 나도 이제 이 학생들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특히 일단 신문사들이 도와줘요. 동아일보는 약간 친일적인 성향이 있긴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좀 괜찮았었거든, 당시에 30년대 이전에는. 그래서 동아일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줬었고, 보면은 학생들은 막대를 총과 같이 어깨에 아까 강목 같은 거 들고 다닌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전국에 280여 학계에 5만 5천 명 정도의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다 참여를 합니다. 광주를 지원해주는 동맹 휴학, 시위,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전국적으로 운동이 퍼졌고, 학생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 애들이 맞고 다니니까는 우리 조선 어른들도 빡친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 즉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시위가 다시 터지게 된다. 원래는 아까 여기 60만 세 운동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는 다 체포돼가지고 크게 못했다고 했었죠. 이게 여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서 터지게 되는 거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고, 노동자나 시민들이 가세를 했었고, 해외로까지 확산돼서 굉장히 크게 벌어진 그런 시위가 됩니다. 단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문서인데, 여기 보면은 봐봐, 검거된 학생들을 즉시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야, 경찰서 가지고 때려 부시겠다는 거잖아. 그다음에 식민지적 노예교육 제도를 철폐하라. 식민지 교육 철폐, 민족차별 반대 같은 것들을 주장을 했었고, 이게 반제국주의적인 항일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시위가 됐었는데, 학생들만으로는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학생들만으로는 이렇게 커지지가 않고, 당시 아까 얘기했었던 신간회라고 하는 일제시대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단체가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기 신간회 광주 지부가 지원을 하게 되면서 민중대회, 그러니까 시위죠, 시민 시위를 계획을 해서 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여기저기 알리죠. 그래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고, 다만 이 신간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한테 강제 해산은 아니고 간부들이 많이 체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해체되게 되죠. 신간회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문제를 좀 봅시다. 30년대는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정치적인 투쟁, 항일 투쟁으로 발전했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으로 더욱 활발해졌었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최대 규모였다. 3.1운동 이후에. 그 다음에 이거는 소작쟁이, 이거는 납세 거부니까는 이거 뭐지? 60만 세 운동이네요. 그 60만 세 운동이 아까 경문에 보면은 어디 갔어? 일체 납세를 거부하자 하는 내용 여기 있죠. 이게 약간 사회주의적인 그런 운동의 내용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토지를 농민에게, 이거는 혁명적 조합운동, 그 다음에 검거된 학생을 탈원하자, 광주학생 항일운동. 그 다음에 20년대 생존권 투쟁에서 30년대 항일 투쟁으로 발전했다. 그 다음에 29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원산 총파업은 최대 규모였다. 60만 세 운동은 사회주의자와 그리고 천도교 등이 연대했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신간회가 많이 도와줬었다. 끝.